지법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비 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출마 선언을 하는가 하면 동조 단식까지 나서며 얼굴 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겠다며 대책을 내놨는데 교사와 학부모들의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지역의 의료 공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의료기관마다 해결 방법은 제각각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휴대용 빔 프로젝터 제품이 밝기와 배터리 성능에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22대 총선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예비 주자들의 활동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출마 선언을 하는가 하면 동조 단식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얼굴 알리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충북 정치인들에게 필수 코스인 충북도청 기자회견. 내년 총선을 앞두고 회견장에 가장 먼저 나선 건 청주 흥덕을 노리는 김동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 부위원장입니다. 신문 기자 출신 정치 신인으로 입당 열흘 만에 선배 정치인들을 비판하며 흥덕의 미래를 직접 개척하는 책임자가 되겠다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김동원은 정치에 관한 한 싱싱하고 참신한 신인입니다. 구태의연하고 낡은 구식 정치는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충주에서는 출마를 위해 대통령실을 가장 먼저 박차고 나온 이동석 전 행정관이 뛰고 있습니다. 이연구 전 도의장의 아들이자 종편 기자 출신 정치 신인으로 같은 국민의힘 소속 삼선 의원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출판 기념회 등 왕성한 활동으로 특히 청년 유권자들 사이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열정적인 도전자의 모습으로 충주의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젊고 활기찬 충주, 새롭고 역동적인 충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충주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청주 청원군은 지난해 청주시장에 도전했던 민주당 소속 예비주자 간 경쟁이 치열합니다. 시민단체 출신으로 민주당 청주시장 후보에 올랐던 송재봉 전 청와대 행정관은 열흘 가까이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의 단식을 지지하고 정권을 비판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천막에서 동조 단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치 개혁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다는 보관도 깔려 있습니다. 자신의 안위와 눈치 보지 않고 할 소리는 하고 유권자들이 바라는 것은 오히려 앞장서서 싸우고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고 기여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내 경쟁을 자처하고 나선 건 중앙당과 충북도당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지역에서 민주당의 입으로 불리는 허창원 전 충북도의원입니다. 허 전 의원은 올 초부터 일찌감치 선거에 뛰어들어 지역 지상파와 소셜미디어 할 것 없이 정치 패널로 출연하며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특기를 살려 매체 활용에 주력하는 겁니다. 정치 신인으로 분류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언론 매체를 통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청원구가 어떻게 바뀌고 또 우리 주민들의 삶이 어떻게 개선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저희 정책을 생각을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들처럼 청주 청원을 노리는 국민의힘 김헌일 청주대 교수와 동남 4군에 도전하는 손만복 씨 등이 줄줄이 출마 선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교권보호 입법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2달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결국 충북교육청이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겠다며 대책을 내놨는데 교사와 학부모들은 여전히 우려스럽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서울 서희초 교사를 시작으로 잇따라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 대부분 악성 민원에 시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책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벌써 2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잇따르는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사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충청북도교육청이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직접 고발에 나서고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통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원 응대 업무를 학교 단위로 일원화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은 즉시 분리 조처하기로 했습니다. 선생님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제는 선생님 개인이 아닌 학교와 교육청이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대책은 나왔지만 여전히 구체성이 떨어지고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겁니다. 학교에서 지금 이 보호 대책이 이제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력과 그다음에 추가적인 예산이 확보가 돼서 학교에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현재 상황에서는 교사들에게 더 업무가 많을 수도 있고. 학부모들도 걱정입니다. 단순 민원도 악성으로 분류되면 접수를 거부할 수 있게 되면서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학부모들이 알 수 없게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교실 안에서 선생님과 문제가 생긴 건데 선생님이 거부를 하시면 저는 어디다가 물어봐야 돼요. 동의서에 사인하셨잖아요. 이걸로 모든 게 커버가 돼버릴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도교육청은 새롭게 발표한 교권 대책에 대해 세부안을 마련해 각 학교에서 학칙을 개정하도록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충북대에 이어 교통대도 통합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투표 대상은 교통대 교수와 교직원 각각 300여 명, 학생 8천여 명으로 오늘 온라인으로 통합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충북대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오후 4시까지 학생 현장 투표를 이어갑니다. 충북 북부 지역의 의료 공백에 대해서 누구나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해결 방법은 제각각입니다. 의료기관마다 입장차가 첨예한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충북대 병원이 충주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다음 달 충주분원 설립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1차 예비 타당성 발표에 앞서 설명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충북대 병원은 4천억을 들여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에 충주 분원을 만들면 심혈관센터와 외상 환자 등 응급의료를 책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뇌혈관 질환을 끝까지 치료할 수 있는 응급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산모와 신생아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없습니다. 충주의료원과 건국대 충주병원은 내심 불편한 입장입니다. 지역 의료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라 제 목소리를 못 내지만 4천억을 들여 대학 병원을 짓는 것보다 기존 병원에 투자가 효율적이라는 생각입니다. 건국대 충주병원은 연간 150억의 적자를 내면서도 최근 25억을 들여 의료 장비를 보강하고 의료진을 초빙하는 등 밀리면 안 된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주의료원도 올해 들어서만 10명 이상의 의료진을 보강하고 괴산과 단양 등에서 이동 진료하며 외연을 넓히고 있습니다. 북부 지역 의료 공백의 핵심은 부족한 의료 인력과 시설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지금도 어려운 지방에서 의사를 구할 수 있느냐는 것과 의료 시장이 버틸 수 있느냐는 것. 의료는 원론적으로 보면은 무슨 시설의 문제가 아니고 의료진, 의사의 문제입니다. 기업을 유치하는 게 아니다. 이건 병원은 의사를 유치하는 거라. 이런 말씀드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그게 돼야 되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해결 방법은 제각각인 상황에서 서로 협의한다든지 공생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단체와 정치인은 한 방향의 주장을 강조하며 자칫 총선을 앞둔 공방의 소재로 전락할 우려도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충북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에는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청주와 보은, 옥천에 호우경보가, 단양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내린 비는 청주 청남대 106mm, 옥천 104.5, 진천 90.5, 보은 77mm 등입니다.
청주기상지청은 내일 새벽까지 천둥 번개와 함께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예상된다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오송 참사 유가족 생존자협의회와 시민사회 단체들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오송 참사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당초 국회에서는 지난달 16일 행안위 차원에서 오송 참사에 대한 현안 질의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파행됐습니다. 캠핑하기 좋은 계절이 오면서 텐트나 차 안에서 영상을 즐길 수 있는 휴대용 빔 프로젝터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죠? 어느 제품이 좋을까요?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성능을 비교 시험해봤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캠핑과 이른바 차박을 즐기는 이들에게 서늘한 가을바람은 반갑습니다. 텐트 안, 차 안에 나만의 영화관을 만들고 싶어 휴대용 빔 프로젝터를 챙기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주로 어떤 점을 보고 고를까? 선이 최대한 없고 가지고 다니기 좀 편한 거를 선호를 합니다. 뭐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같이 그 선 없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를 좀 많이 선호하죠. 인터넷으로 보통 구매하고요. 후기 같은 거 좀 많이 읽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구매가 주로 이루어지는 휴대용 빔 프로젝터 특성상 객관적인 품질 비교를 위해 선호도 높은 7개 제품을 시험 평가했습니다. 출력 해상도가 풀 HD인 7가지 제품에 대해 명암비와 색 정확성 등 4가지 요소를 종합 평가한 결과 영상 품질은 벤큐, 삼성전자, 샤오미, LG전자 등 4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습니다. 밝기는 샤오미 제품이 가장 밝았고 프로젝터 매니아 제품이 가장 어두워 제품 간 최대 2.6배 차이가 났습니다. 제우스 제품은 표시값과 실측값이 무려 6.5배 차이 났고 프로젝터 매니아와 LG전자 제품도 밝기를 과도하게 높게 표기해 지적받았습니다. 일부 제품은 프로젝터 밝기 단위를 국제 표준인 안시루멘으로 표시하지 않거나 밝기를 과도하게 높게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원음을 왜곡 없이 재생하는지 확인하는 음향 품질 평가 결과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2개 제품은 양호, 3개 제품은 보통 수준이었습니다. 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상 품질, 음향 품질 등을 시험한 결과 삼성전자, 벤큐 등 2개 제품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구매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부 전원 공급 없이 배터리로 사용했을 땐 삼성전자 제품이 3시간 3분으로 가장 길었습니다. 4개 제품은 저전력 모드 사용 시간만 표기했었는데 기본 모드 실측 시간과는 차이가 있어 표시 개선이 요구됐고 샤오미 제품은 배터리 연결 시 꺼짐 현상이 발생해 사용 시간 측정이 불가했습니다. 수직과 수평 등을 맞춰주는 키스톤 보정, 유튜브, 넷플릭스 등 OTT 앱 지원, 자동 포커스 기능 등 부가 기능은 제품마다 달라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항소심 법원도 검찰의 청주 여중생 사건 관련 수사 보고서를 유족에게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전고법 청주 제1행정부는 청주 여중생 사건 유족이 청주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 부분 공개 결정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수사 보고서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수사 방법이나 절차가 공개되면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초래된다며 공개 요구를 거절했지만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내용이 없다며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측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수차례 반려한 사이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부실 수사를 지적해왔습니다. 최근 14경기에서 8승 6무로 한 번도 지지 않은 충북 청주FC가 서울 이랜드와의 홈경기에서 0대1로 지면서 3개월 넘게 이어온 무패 행진이 끊겼습니다. 충북 청주는 경기 내내 서울 이랜드를 위협하며 공세를 펼쳤지만 전반 27분 0대1로 졌습니다.